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업황이 좋다고, 실적이 좋다고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던 반도체 업종. 갑작스럽게 하이닉스가 하락했습니다. 옵션 만기일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본론에서 삼성전자까지 자세하게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야겠지만 그렇게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 못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주가 상승을 기대하게끔 만들어주는 낚시성 뉴스다. 낚시성 뉴스다라고 정의하는 거는 제 주관적인 판단이긴 한데 얘기 끝까지 듣고 나시면은 이게 진짜 낚시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5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번 주와 저번 주에 나온 뉴스인데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2017년도 호황기 이후로 3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갈 텐데 하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IT 반도체 업종에 호황기가 다시 한번 찾아올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률, 인터넷 이용률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게 되면서 서버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고 서버 마비가 일어날 지경이 왔으니까 IT 공룡 기업들, 이 기업들은 서버를 증설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니까 이번에 필연적으로 서버를 늘려야 된다. 그 서버를 늘리는 것은 당연히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판매하는 D램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이외에 반도체 업종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라고 뉴스가 많이들 나왔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다 낚시라는 거죠. 설명이 길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비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비가 오는 날에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근처에 있는 다이소나 편의점 가서 우산을 구매하게 됩니다. 급하기 때문에 근처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우산을 찾는 거죠. 맞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물론 차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렇게 급할 때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이용률,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한 것은 일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일시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두 달 이용률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건데 이 최대치 맥시멈의 기준을 맞춰서 설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상승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설비 투자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봐도 그렇고요. 뭔가 유행을 타면서 게임이 유행을 타면서 진짜로 실제로 꾸준하게 늘어가는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설비 투자를 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황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용률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 기점으로 해서 경제 정상화. 경제 정상화라고 하면은 좀 표현이 그렇고요. 셧다운 해제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학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기간에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건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활도 이런 취미 생활도 나한테 잘 맞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셧다운 해제 이후에도 계속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장기적인 이용자, 소비자로서 매출을 끌어올려주는 것이고 그 외에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이용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용률 하락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매출에 기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전망치보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까지 복합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룡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서버가 100이 있다라고 하면은 평소에는 70 정도에서 80 정도로 되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90에서 95까지 치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유는 있기는 한데 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강요를 하죠. 근데 하지만 기업에서 판단했을 때는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던 대로 이 부분은 일시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셧다운 해제가 되고 나면은 다시 원래 수순으로 돌아갈 걸 알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잉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없던 것을 있을 것처럼, 생기게 될 것처럼 기대감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른 거고요. 실제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어떤 게? 디램 가격이요. 왜 늘어났느냐? 왜 늘어나긴요. 이 기간 때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들 다 생산 중단됐잖아요. 특정 몇 개 업계만 중단을 했으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도 없고 특정 기업의 매출 상향에만 도움이 됐을 텐데, 이번에는 다 같이 공장 문을 닫은 거라서 자연스럽게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게 된 거고,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한 거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 거고, 현재는 어떻게 됐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공장들이 다시 재개했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3월달 중순부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디램의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공급 과잉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면서 디램 가격 그리고 디램 수요가 하향 곡선을 타게 된 거죠. 두 개의 차트에서 차이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날짜입니다. 이 날짜 뉴스가 굉장히 교묘한 게, 공장 재가동 직전까지만 표현을 해놨어요. 최신자 뉴스인데, 최신자 반도체 수요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뉴스는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 어디에 반영이 되느냐? 2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는데, 당연히 앞에서는 비싸게 팔았으니까 당연히 예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는 한껏 높은데 실제로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외국인이 오늘 하이닉스를 판 것이고, 하이닉스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좀 재밌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와 매수가 어느 정도 상충되면서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마이너스 1%대에서 공방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는 전혀 없고 외국인이 순매도로 일관하게 되면서 급락을 맞이한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가격대라는 게 코스피 지수와 함께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반도체 업종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SK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삼성전자, 얘네는 전기전자 업종으로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를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 전망이 안 좋더라도 특정 위치에 가서 지수가 반등해야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적과 상관없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둘 다 현재 지수가 상승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딱히 바로 지수 상승을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박스권 하단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박스권 하단에 도달하고 나서는 귀신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반등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어차피 2분기 실적은 안 좋은 게 뻔한 것이고, 2분기 실적 발표 기간에 또 한 번 쇼크가 오는데, 그 쇼크가 오는 게 미리 선반영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 사실을 좀 감춰둔다? 숨겨뒀다가 나중에 가서 반영시킨다라는 거.
일단 기대감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감을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맞춰서 일시적으로 끌어올리고 나중에 팔아먹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예상되는 차트 흐름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많이들 말하는 L자형, 여기가 7월쯤 되겠죠. 6월 달에는 실적 전망치가 안 나오고 7월 달 초서부터 해가지고 잠정치가 나오게 되면서 기업들의 리포트가 나오게 되죠.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2분기 실적 우려로 인해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낚시를 위해서 2분기 실적 견조하게 나타날 것이다, 1분기만큼 나타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리포트가 나오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포인트입니다. 팩트를 짚은 거죠. 그래서 7, 8월 달에 반도체 업종의 실적 하향 조정, 어닝 쇼크로 인해서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수가 하향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장이 오는 상황, 요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7월이냐? 아시잖아요. 6월 말까지는 연기금이랑 정부가 조성한 증시 안정 펀드 자금이 어떻게 해요?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사서 끌어올려 준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지수가 급박하게 하락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증시 안정 펀드 자금이 운용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증시 안정 펀드 자금이 6월 말까지 5분 대기주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투입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연기금이 짜잘짜잘하게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추가 급락이 나오지 않고서 1900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어를 일으켜주는 것이죠. 방어를 계속 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 염두하시면서 삼성전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은 5만원 돌파 이후에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6월 말까지 증시 안정 펀드 자금이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6월 말까지는 증시가 급락을 하지 않고 이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언제 한번 꼴가닥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 증시 상황은 국내랑 미국이랑 이제 완전 따로 국밥으로 갑니다. 왜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 무시하고서 경제 정상화를 노리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발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됐기 때문에 증시 추가 상승에 제한이 걸렸어요. 제동이 걸린 것이죠. 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때린다라는 겁니다. 누가 때리느냐? 누구긴요? 외국인과 기관이죠. 공매도를 계속 때린다라는 거예요. 공매도 금지가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치해법권이거든요. 국내 금융위에서 정한 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 SK하이닉스 시장가 매도로 무차익 공매도로 때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단기 차익 챙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표면적으로는 공매도 금지라고 하지만 지금 금지되어 있는 공매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호가 채워주는 거, 이 호가 채워주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이고, 무차익 공매도는 암암리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차익 공매도까지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막았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이미 2100포인트 넘어 있죠. 왜?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몇 조 원을 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번 하락장에서 신용 매수도 4조 원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 5조 이상의 개인들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 감안했으면은 진작에 상승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히고 있는 거 보면은 공매도가 확실하게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 여기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되고요. 증시는 계속해서 이 위치에서 머무르고 순환매 차원에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업종이 계속 돌 겁니다.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폴더블 폰 신제품이나 아니면은 갤럭시 신제품 시리즈, 아이폰 신제품 시리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멘텀으로 해서 상반기 때 수주 기대감 같은 것으로 순환매가 돌 거고요.
그런 것에서 노려보시고 그 이후에는 확실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종들의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오게 되는 6월 말 7월 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를 통해서 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